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깊은 잠을 못 자고 계신가요? 추워서 이불을 덮고 전기장판도 켰는데 갑자기 열이 훅 올라서 땀이 나고 이불을 걷고 나니 다시 추워서 깨지 않으셨나요? 내 몸에 체온 조절 센서가 망가진 것인지 열에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수면 장애뿐만 아니라 두근거림, 붉어진 얼굴에 심하면 두통까지 있어서 심장 검사까지 해봤는데 이상 없다는 소리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갱년기 증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얼굴의 상열감. 갱년기가 아닌 젊은 여자분들도 생길 수 있고 남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감이 올라오면서 얼굴이 붉어져서 민망하기도 하고 열감이 올라오면서 짜증이 같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열감이 몸 안에서 자율신경, 호르몬, 그리고 혈관의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열이 갑자기 훅 오르는 상열감이 있을 때 무조건 주의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열감을 내리기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 5가지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열감이 왜 올라오는지부터 볼까요?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심장박동을 조절하고 땀과 소화까지 조절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스스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자율신경은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과 같은 교감신경과 브레이크 같은 부교감신경이 존재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강하게 항진됩니다. 마치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끝없이 가속하듯이 혈관을 확장합니다. 이때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로 피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확 오르고 얼굴이 붉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나 긴장이 지속되면 교감신경의 흥분이 조절되지 않게 되는데요. 자율신경 실조증까지 발전이 된다면 작은 변화에도 온도가 확 올랐다, 확 내리는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뇌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얼굴이 달아오르고 땀이 나기도 합니다. 호르몬이 갑자기 변하면서 몸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온도, 감정도, 자율신경도 모두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신장의 열과 가짜열인 허열로 볼 수 있습니다. 상열감은 격양된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심장에 열이 많아지면서 얼굴이 뜨겁고 붉게 만듭니다. 또한 면역이나 체력 저하로 인해 하복부가 차가워지면서 위쪽으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 진짜 열이 생긴 게 아니라 차가운 하복부에 반대돼서 생긴 열이라 하여 허열, 가짜열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갑상선이나 혈압, 당뇨 같은 다른 질환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상열감은 단순한 불편감이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얼굴의 열감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음식 3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피해야겠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술입니다. 추운 시베리아 같은 곳에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 독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술을 마시면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 이름이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이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게 만듭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술을 마신 뒤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연구했는데요.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을 관찰해 봤더니 맥박이 빨라지고 얼굴 피부 온도가 올라가며 목 동맥을 흐르는 혈류가 증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소변에서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교감신경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술을 마시면 얼굴 혈관을 직접 확장시키는 동시에 교감신경까지 자극해서 상열감을 2배로 악화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카페인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각성되고 약간 두근거리는 느낌을 느끼는데요. 이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그렇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과 자율신경을 흥분시켜서
혈압과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체온도 조금 상승하게 되죠. 에스프레소 커피 2잔 정도만 마셔도 몸속에 체온이 오르고 혈압이 살짝 올라갑니다. 그래서 얼굴로 열이 몰리면서 더 달아오르게 됩니다. 또한 손끝과 피부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 대신 혈관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는 말단과 피부에 있어야 할 혈류가 몸속 중심부와 얼굴로 몰리면서 열감과 안면 홍조를 더 쉽게 유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맛의 주 성분인 캡사이신은 혀와 입 안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서 뇌가 뜨겁다 하고 느끼게 합니다. 이때 혈관이 확장되고 땀이 나면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죠. 실험에서 피부에 캡사이신을 바른 뒤 혈류를 측정했더니 단 30분 만에 피부 혈류가 1.3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혀가 얼얼한 게 아니라 자율신경과 혈관 반응이 한꺼번에 자극돼서 상열감을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상열감이 있다고 방치하기는 힘들고 병원 가기도 애매하다면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체온 조절을 하는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진료에서 환자분들께 늘 권해드리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식호흡입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길게 내쉬는 호흡을 해보세요. 이때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느끼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복식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교감 신경을 진정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브레이크인 부교감 신경을 통해 지나치게 흥분된 열감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또는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이런 운동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상열감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3에서 4회, 한 번 할 때 한 30분 정도 꾸준히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점점 열감이 감소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체온 조절과 혈관 반응성을 악화시켜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 상열감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과도한 체중이라면 체지방을 줄이고 적정한 체중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얼굴 열감을 줄이는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깊은 수면은 체온 조절과 호르몬 균형에 꼭 필요합니다. 잠을 자야 자율신경도 회복을 합니다. 되도록 같은 시간에 자고 자기 전에 커피나 스마트폰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갱년기 관리입니다. 얼굴의 열감과 안면 홍조가 마치 갱년기의 당연한 증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갱년기라는 상황에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것이지 모든 갱년기 여성분들이 열감으로 고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갱년기를 겪고 계시다면 콩과 두부 같은 음식을 챙겨 드시고 갱년기 관리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갱년기의 어려움은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성 호르몬 투여가 무섭다고 치료를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무서운 호르몬 치료 없이도 자율신경 치료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얼굴의 상열감을 악화시키는 음식 3가지, 술, 커피, 매운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교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 5가지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상열감과 안면 홍조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갱년기면 모두가 겪는 그런 불편감이 아닙니다.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마시고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고 생각 드셨나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어려운 내용이나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이야기를 공유하면 다른 힘든 분들께도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잘 들어주고 따뜻하게 돌보는 것이 건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